자, 반갑습니다. 2018년 2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 세법 이제 문제풀이 과정을 여러분과 뵙게 되는 최영건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기본서 과정을 정리를 마치고 이제 문제풀이 과정인데,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만 시세말로 뗄렁뗄렁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그 문제에 대한 핵심을 정리하면서 문제, 우리 본 시험에 출제할 수 있는 이런 예상 가능 문제를 위주로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지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부동산 세법의 문제지. 자, 이 문제의 구성도, 자, 크게 보면은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부동산 관련 조세 총론에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조세 이렇게 크게 구분하면서 이 문제는 이 총론이 됐든 취득세가 됐든 등록면허세가 됐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좀 일관성 있게 이 조세 총론의 기출문제 정해. 이 기출문제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 유형으로서 중복되는 건 좀 피하면서 좀 다양한 문제의 기출문제를 정리해서 그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고, 이제 기본과 종합적중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본 문제는 기본적으로 꼭 몇 점짜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문제는 주로 60점 전후에서 이렇게 가능한 문제, 거기에 종합적중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병행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기본과 적중을 구분 안 했지만 기본적중 문제와 종합적중 문제를 이렇게 통합해서 한 단원에 정리가 돼서 취득세도 이런 패턴을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문제는 기출문제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왜? 기본서 과정을 좀 많이 정리했던 문제가 많거든요. 하지만은 제가 정리하면 기본과 종합적중 문제를 위주로 삼아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도 정리가 되겠지만 여러분이 꼭 기출문제의 정의를 먼저 보고 기본적중을 보든 기본적중을 정리한 다음에 기출을 보든 왕도는 높습니다. 하지만은 기출문제 정의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문제집의 유용성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세 총론의 기본과 종합적중 문제부터는 정리하죠. 문제 14페이지가 되겠죠. 14페이지. 조세 총론과 관련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번은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의 주체는 세금을 부가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조세 법률에 그의 설명으로 틀린 걸 한번 물었죠. 그러면 이런 조세 법률주의 를 물었죠. 그러면은 1번 문제에 대한 핵심 정리가 필요한데, 조세 법률주의가 뭐냐는 그냥 문제에서 제시했죠. 세금은 법률에 의하자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게 조세 법률주의인데, 이 조세 법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하위 원칙이 있는데, 조세 법률주의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 과세 요건 명확주의,
그다음에 자, 합법성. 그다음에 자, 소극과세 금지. 자, 그다음에 세법의 엄격 해석. 자, 이 5가지를 조세 법률 충족 하위 속성으로 과세 요건, 세금하는 법률상 요건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 과세 요건 하면은 크게 4가지를 둘 수가 있죠.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 자, 세금은 무엇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 계산의 기초를 뭘로 할 것인지, 과세 표준, 세금이 원래는 구체로 결정되는 세율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이 과세 요건이 법률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과세 요건의 의무자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법은 당연히 합법, 법의 일치가 돼야겠죠. 이 법의 일치가 되면서도 이 합법성에 따라서 특히 조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세금을 부과가 이름돼서, 자, 이렇게 명의가 실질, 사실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과세는 사실주에 따라서 부과가 이루어지는 걸 실질과세 형식에서, 뭐 당연히 실질과세 하면은 사실과 형식이 일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사실과 형식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도 사실의 입장에서 부과하는 것을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외외적으로도 형식과세가 적용된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 원칙은 실질과세는 사실주에 따라서 부과가 이루어지는 게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이 세금은 소극과세 금지 원칙, 만약에 법률에 이렇게 뭐 시대상을 방해서 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법을 개정해서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래 사실까지 전부 소급해서 과세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극과세 금지를 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만약에 그 법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법률이라면은 소극과세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부가 예를 들어서 만약 2017년도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세제면에서 부동산세 이렇게 적용하겠다 하고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법은 그에 따라가지 않죠. 후에 법이 제정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논란성을 피하기 위해서 법은 그 정부가 발표한 시점부터 적용하는 이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규정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내 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2년 거주 요건이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므로 취득 당시니까 그 당시가 어느 시점이냐, 2017년 8월 2일 날 정부가 발표한 게 8월 3일에 취득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의 개정이 9월 10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8월 2일 날 발표해서 이렇게 9월 10월 달에 법률이 공포가 됐는데, 그럼 이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극과세 금지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의 법률이라면 이렇게 소극과세 금지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외적 의미가 있다는 걸, 또한 세법은 많은 규정들에 대한 해석적인 문제가 많죠. 그 색을 유추라든가 추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추론적으로 엄격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조세 법률 충족하는 하위 속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설명을 묻는 게 1번인데 시험적으로 나온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런적인 세법을 공부하면서 법에 이런 바탕을 좀 깔아놓자. 그럼 1번,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야 되나? 자, 입법기술상 유인법령도 가능하다. 자, 과세 요건요, 납세 의무자 등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죠. 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법률이죠. 법률로 규정이 돼 있는데, 그의 자 하위 여기서 대통령
대통령령으로 유임을 준 하위법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률, 우리가 대통령을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또는 주무관청령이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도 그래서 법률로 정해야 되는데 입법기준상 우리가 대통령한테 유임법령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추상적, 포괄적 유임법령은 자, 헌법에 위반이 되면 무조건 무효다서 요 유임법령도 자, 법률에 정한 것에 유임을 줘야지 그냥 대통령한테 추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부가징수하세요. 이렇게 유임을 주는 것은 우리가 헌법에 납세 의무, 국민의 의무에 납세 의무에 대한 헌법 의무가 있지만 그의 헌법에 위반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임법령도 법률에 근거해서 유임을 주는 거지 추상적, 포괄적 유임은 위헌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과세 요건은 명확히 규정이 되는데 차용 개념. 명확죄에 따라서 규정하지만 차용, 빌려 쓰는 거죠. 차용 개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을 정리할 때 자, 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이런 경우는 그 법에 있는 규정이 시발 중복적 의미가 있는 것을 빌려와서 그 빌려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차용, 빌차차 쓸용자니까 차용 개념도 무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옳은 질문. 네 번째, 소급 입법은 재산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허용할 수 없다. 제가 외적으로 이게 의무자에게,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유리한 조건은 소급과세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이 말이 좀 틀렸네요. 그래서 세 번째 틀렸고, 다섯 번째, 세무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엄격한 지배구조가 없다. 세법의 엄격 해석이 있죠. 엄격 해석. 자, 문제 2번 가봅시다. 2번 문제. 자,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을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아니, 갑의 소유 부동산은 갑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타인 명의로 등기했네요. 자, 이럴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을이 의무자를 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우리나라 조세 원칙 중에 자, 어느 게 유배가 되느냐? 보면서요. 제가 두 번 실질과세 원칙에 갑소유 부동산인데 을 명의로, 형식은 을 명의로 등기했죠. 자, 근데 그 부동산은 갑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갑의 명의로 등기를 갑이 신고 납부했지만 그 지금 자, 재산은 갑 거죠. 갑이 의무를 져야 되는데 을이 졌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유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느 원칙에 유배되는가? 실질과세 원칙에 유배가 되는 겁니다. 뭐 실질과세, 뭐 신해성실, 소급과세, 엄격해서 근거과세가 나오는데 실질과세 원칙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문제 3번. 자, 부동산 관련 조세 중에 물납을 허용하고 있는. 자, 조세를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돈으로 내는 것.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전 납부가 곤란할 경우로 물납, 물건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물납. 그런데 이 물납은 외외적인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물납이 가능한 조세하면 자, 우리가 부동산 세제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정리할 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 양도소득세. 이 다섯 세금 핵심을 둬서 물론 취득세, 등록물,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 양도세는 국세가 되겠죠. 국세. 자, 그래서
지방세, 국세 이렇게 관련 세금에 뭐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는 조세가 되는데 자, 외주로 물납이 가능한 자, 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현행 우리 조세에 있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재산세,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국세 중에서 상속세하고 증여세, 증여세는 자, 부동산 관련 조세지만 출제범위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물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현행 물납제도가 있죠. 그런데 관련 세금의 구분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물납제도하고 좀 구분이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자, 분할납부를 줄여서 분납이라고 그랬죠. 이 분납에서 외적으로도 당연히 세금은요 전액 일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눠낼 수 있는 자 규정이 있는데 분할납부. 자, 이 분할납부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분할납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도 분할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상속 증여세를 하나 추가했죠. 상속세도 분할납부, 증여세도 분할납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에 대한 틀에 좀 정리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물납인지 분할납부인지 구분하는데 자, 그럼 3번은 물납이 허용하고 있는 조세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자. 증여세, 물납 허용하지 않죠. 양도세 아니죠. 재산세, 재산세가 물납제를 허용하고 있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물납제도 없죠.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없죠. 그래서 재산세가 되겠다. 자, 4번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를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문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자, 4번 문제. 4문제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를 한번 찾아라. 문제가 두 패턴이죠. 이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지방세까지를 찾아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취득세는 지방세지만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하지 않죠. 자, 그다음에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는 재산세가 되겠다.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국세죠. 양도소득세, 국세죠. 증여세, 국세. 물론 일단은 지방세 해당되지 않고, 근데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양도세, 증여세는 자, 보세요. 자, 분할납부는 가능하지만 물납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재산세가 되겠다. 그래서 물음을 확실히 정리해서 그러면 그 물납의 요건이라든가 분할납부 요건에 대해서는 또 관련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물납과 분할납부 요건도 신경은 쓰셔야겠죠.